자, x에 대한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x-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a라 하자라고 했어. 자, f-1 더하기 f0 더하기 f1 뭐 각각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연립을 좀 해봅시다. 지금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교점만 찾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맞아? 그리고 판별식을 쓰겠지. 몇 점에서 만나야 된대? 두 점. 그럼 판별식이 양수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양수 갑시다. 자, B'의 제곱. 이 아니고 정리. 자, 2AX인데 3X 넘어올 거니까 2A-3X. 그 다음에 넘어오면 플러스 K니까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럼 요게 1창의 개수 요만큼이 상수항이야.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양수여야 되는 거죠. 자, 계산하면 여기 있는 4A 제곱하고 여기 있는 4A 제곱이 지워지지? 그다음 남는 게 마이너스 12A 플러스 9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자, 그 다음에 나는 K의 개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K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양변을 4로 나누시면 K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F-1이면 A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이 짓을 하란 얘기인데 이미 정리해놨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어봐요. 33. 그럼 이거 8점 몇 아니야? 그럼 K 몇 개야? 8개. 여기다 0 넣어봐. 이거 5점 몇 아니야? 그럼 K 몇 개야? 5개. 그 다음에 F1 하나 그랬으니까 여기다 1 넣어봐요. 그럼 4분의 9 아니니? 이거 2점 몇 아니야? F1은 몇이야? 2 이런 거고요. 아주 훌륭한 문제예요. 이런 문장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뭐야? 15. 질문 잘 해주셨어.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9번 풀고요. 제가 이제 뒤쪽으로는 109번 같은 류의 문제들을 좀 뺄게요. 제가 계산을 한번 박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뒤에선 뺄 거야. 내가 하나는 풀어드려요. 보자. 얘들아 좀 지루해도 잘 봐줘야 돼. 나도 열심히 풀 거야. 알겠지? 이거 좀 지루할 거야. 내가 미리 얘기할게. 자, x제곱의 개수가 각각 1-1 2차 함수 fx, gx가 있어. 이게 지금 문장의 병렬 구조상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 같고 g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 같아. 그리고 두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a, b, c, d라고 하면 그러니까 fx의 꼭지점 좌표가 a, b고 gx의 꼭지점의 좌표가 c, d라는 것 같이. 자, 일단 써놓을게. 물론 이렇게 풀진 않겠지. 변수가 4개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나서 힌트가 좀 있어요. 2a-c는 0. 그럼 c는 2a네. 그 다음에 b 플러스 d는 0. 그럼 d는 마이너스 b네. 그죠? 알파벳을 앞쪽 알파벳으로 다 바꿉시다.
자, C는 2A라고 쓸게요. 요거 2A.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B라고 쓸게. 이제 좀 편하네. 모르는 거 2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좀 더 읽어봅시다. fx는 gx의 두 실근의 차가 2루트 15라 그랬어. 자, 연결해 볼게. 그럼 이게 얘네들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준 거지. 맞아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하기 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티 내면 안 되는데, 얘들아. 내가 목요일이 좀 힘든 날이야. 오전 9시부터 하거든. 하여튼, 그럼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하면 4 곱하기 15니까 60이죠. 그죠? 내가 왜 제곱해 놨겠니? 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가지고 풀 거니까. 자, 가자. 자, 마이너스 4ax야. 4a 제곱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정리합시다. 다 가지고 와. 자, 얘네 둘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면 5a 제곱이고 이렇게 넘어오면 2b야. 됐지? 그러면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내가 두 실근의 차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a. 알파 베타는 2분의 2거. 여기까지 돼요? 이제 이렇게 연립하는 겁니다. 갑시다. 차제곱은 합제곱 빼기 찌꺼기 몇 개? 4개. 요거 4개. 저기다 4 곱해. 요렇게. 9a 제곱. 땡큐. 또 조질 뻔했죠? 자, 여기까지 계산 맞나 잠깐 보고 진행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에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얘네가 아무 점도 안 준 것 같지만 점 하나를 줬어. 여기 좌표 알아 몰라? 몰라. 여기는? 몰라요. 여기도 모르겠고 여기도 모르겠는데 나 여긴 알 것 같은데? 이거 원점 아니야? 야, 이거 어디 갔어? gx가 원점 지나는 거야. 그럼 여기다 00을 넣을 수 있어. 어디 갔어? 여기다 00을 넣을 수 있어. y 0 넣고 x에 0 넣고.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잖아. 4a 제곱 마이너스 b잖아. 그래서 4a 제곱이 b야.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16a 제곱. 계산 이거 맞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뭐라고? 잠깐 기다려. 여기 계산이 틀렸나? 얘들아, 오늘 내가 이해 좀 해달라 그랬지?
내 시력 이슈가 좀 있어요. 잠깐만. 이 루트 15 맞죠? 이 루트 15. 두근의 차. 4 곱하기 15, 60 맞고,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4개. 4개 하면 마이너스 12제곱 맞고,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4b. 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면 말이 안 되는데. 0,0. 아,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계산 잘못됐다. b는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b까지 맞는데, 이거 b 이항할 때 잘못했다. 그러면은 4b는 마이너스 16a제곱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6a제곱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16a제곱이죠. 다 있습니다. a는 2. a제곱이 4니까. a를 왜 양수로 확정 지을 수 있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a 값이니까 양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두 실근의 곱. 그러면 알파 베타 구하는 거지? 요거 구하는 거야. 2분의 5a 제곱 플러스 2b. 근데 a가 2였으니까 여기다 2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6. 뭐 이런 문제였어. 이제 뒤쪽에는 이런 문제들을 좀 뺄게요. 아시겠죠? 자, 집에서 꼭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키포인트만 적어 가세요. 자, 요 키포인트랑 그 다음에 식 정리해서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 그 다음에 최종으로 정리된 식이랑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만큼만 적어가서 집에서 계산해봐. 요거까지. 얘들아, 이런 어려운 계산 문제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니? 의미가 없는데 점수에는 의미가 있어. 니네가 나중에 이 어려운 계산 문제를 안 풀어버릇하면요, 자기 계산의 상한선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 문제는 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아닌데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런 어려운 계산을 해봐야 돼. 알겠어? 자기 계산의 상한선을 올려놔야 이 계산은 아닌데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 계산까지는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110번을 보시고요. 110번은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던 108번이랑 느낌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자, 지금 풀어봅니다. 해보세요. 과연 공부를 했나 안 했나 봅시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시간이 약간 모자랄 수 있었지만, 자, 볼게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여기다 써놓고 하나씩 증명해 봅시다. 자, 기억 C제곱 플러스 4D라고 돼 있고, 자, 니은은 C제곱 플러스 4B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A-C제곱 마이너스 8B-D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 108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fx와 gx의 어떤 x축과의 관계나 그 다음에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아니면 뭐 y 절편 같은 거나.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작하기 전에 아예 판별식부터 가자. 자, D1은 fx의 판별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b.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양수야. 왜냐면 f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g는 접하고 있으니까 c제곱 플러스 4d 하면 얘는 중근이니까 정확히 0이겠죠. 자, 기억 끝.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c제곱 플러스 4b가 음수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기억에서 증명한 바에 의하면 c제곱이 마이너스 4d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4d. 그럼 이거 4로 묶으면 b 마이너스 d지. 맞아요?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봅시다. b가 뭐야? fx의 상수항이네. 그 y 절편 아니니? 그죠? 그 다음 d가 뭐야? gx의 상수항 아니니? 그럼 gx의 y 절편 아니야?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지금 d가 커요? b가 커요? d가 커요. d.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럼 요 b-t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그래서 참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세요? 이건 뭘 것 같아? 자, 이제 교점 가지고 노는 거야. 이 교점 가지고 노는 거란 말이야. 지금 교점 몇 개야? 2개지? 자, 교점 찾는 식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x제곱이 안 지워지게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이게 뭐라고? 교점 찾는 식. 맞아요? 교점 몇 개인데? 그럼 얘 판별식은? 끝. 자, 넘겨. 자, 판별식 할게요. 제곱. 마이너스 4a c. 정확히 디귿이 나왔죠. 참 너무 쪼실 필요가 없어요. 두 문제만 풀어봤는데도 이 유형이 이렇게 겁나지 않죠. 자, 이런 겁니다. 자, 넘기시고. 자, 11번, 12번 다 너무 좋은 문제고요. 너무 좋은 문제고. 근데 11번은 여러분들 지금 푸시기에 좀 하드해서 넘길게요. 12번 봅니다. 12번. 잘 봐야 돼, 얘들아. 112번. 내가 두 가지 풀이법을 줄 거야. 그리고 꼭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 문제면, 이 정도 문제면 교점 관련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봅시다. 여러분, 이제 방정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방정식을 이제부터 평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요. 이걸 함수로 풀어. 112번 위에다가 좀 적어볼래?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fx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을 풀 때 있잖아.
방정식을 풀 때 좌변 함수를 그려서 x축의 교점을 살펴요. 예를 들어서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면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맞아요? 내가 좌변을 함수 취급해서 만약 그린다면 이 2차식의 근 두 개가 뭔 거야? x축과의 교점 좌표가 되는 거죠. 맞죠? 자, 방정식을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면 근 개수를 다룰 때.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fx는 gx. 얘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방정식이 있어. 그거 원래 넘겨서 풀지. 풀어볼까? x가 몇이에요? 1, 3. 근데 얘들아, 내가 오늘 계속 함수식 두 개를 연결하면서 얘 무슨 식이라고 오른쪽에 계속 쓰고 있니? 그렇지. 이 방정식 자체가 최초에 이런 구조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 내가 구한 해가 이제는 입체적으로 의미를 발휘하는 거야. 탁 가가지고 아 여기가 1,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돼요? 쓰세요. 이 정도만 다루실 줄 아셔도 여러분 고1 때는 훌륭합니다. 실제로 가장 어려운 방정식들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 고2 때 이제 단원 하나가 공짜야. 자, 이제 가보자. 자, 지금 문제에선 방정식을 왼쪽에 다 모아놓고 오른쪽에 0을 잡아놨지? 그러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야.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그리실 수 있으면 x 절편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k가 지금 못 같잖아요. k 때문에 방정식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k만 오른쪽으로 넘기거나 이 xk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함수를 두 개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두 개 드린다고 그랬죠? 일단 첫 번째 솔루션은 x랑 k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x랑 k를. 자, 오늘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 얘들아. 자, 근데 몇 근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내실근. 그럼 나 2차 함수 절대값 달린 거 그린 다음에 얘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기울기 몇? 1.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얘랑 얘랑 교점 4개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얘랑 얘랑 교점 몇 개 만드는 거라고? 4개 만드는 거야. 실근은 교점이니까. 물론 이제 그리는 건 열심히 그려야지. 이해되세요?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안쪽에 있는 2차 함수를 그려요. 이건 그릴 줄 알잖아요. 그죠? 꼭지점 0, 마이너스 1이고 x절편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고 이런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익히면 돼.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다는 행위는 뭐냐면 너 내 얘기 잘 들어봐. 여기 x에 0 넣어봐요. y 몇이야? 마이너스 1인데 여기 x에 0 넣어봐. 오지 마이너스 1인데 얘네들이 부호를 반전시켜가지고 1 돼버리지. 그럼 부호를 반전시키는 행위는 함수에서 이 점이 1로 올라오는 거야. 알겠어? 음의 값을 갖는 이 y 값들을 다 양수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표현상 이렇게 합니다. 식 전체의 절대값을 달면 음수인 부분을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들아 오늘 좋은 거 배우는 거야. 요새 핫해. 절대값 진짜 많이 나와. 고1 때도. 그럼 요 부분은 원래 함수랑 변화가 없는 곳이지. 맞아요? 요 주황색 부분은 함수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 부분은 원래 함수가 접해 올라온 거지. 얘네들 부호를 다 바꿔버린 거거든? 자,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그려보세요. 일단.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여기까지 그려보세요. 집에 가서 꼭 해봐, 얘들아. 알겠지? 이제 여러분들 수학적 커패시티가 늘어나는 순간이 이런 순간들인 거야. 이걸 집에 가서 디립다 파보는 거야. 화이팅해. 사실 이 문제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넣는 게 좋을 것 같았어. 해보자고. 자, 그럼 내가 좌변 그렸네. 그지? 우변 그려보자. 대신 K를 모르지. 근데 만약에 K가 겁나 작아. 내가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이 함수는 그려놨고 K가 만약에 겁나 작아. 그럼 Y절편이 개 작은 거죠. 그럼 직선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거야. 주황색, 초록색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죠? K가 개 커. 그럼 Y절편이 저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러면은 내가 그려놓은 그래프랑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요. 내 목표는 뭔데? 4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봐봐. 저 직선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3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있어. 언제 이게? 초록색이랑 접할 때요. 초록색이랑 접할 때. 이렇게. 알겠어요? 이 순간에서 K값 하나 찾아야 돼요. 돼? 이것보다 직선이 더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몇 점에서 만나? 4점에서 만나요.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2점을 지나기 직전까지 내려올 수 있어. 2점에서 교점 몇 개야? 3개지. 그럼 이 노란색 직선보다 살짝 더 위에 있으면 여기서 교점이 따당 생기니까 하나, 둘, 셋, 4개 아니겠어요? 그래서 K값을 이렇게 2개의 상황에서 찾으시면 돼요. 1번 상황에서 K값 찾고 2번 상황에서 K값 찾으면 이 문제는 끝이야. 자, 수능 문제도 구조가 다 이래요. 그냥 함수 종류만 바뀔 뿐. 끝이야. 1번 찾자. 2번 먼저 찾을게. 2번 개꿀. 노란색 상황에서 K값 찾을게. 야, 우리 이거 점좌표 알잖아. 이거 몇 컴마 몇인데. 이런 얘기 아니냐고.
그죠? K 몇이야? 1. 근데 1보단 조금 커야 돼. 그래, 직선이 살짝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번 상황 찾을게. 어떻게 됐냐면 얘랑 누가 접해? 그렇죠. 초록색이 접하죠. 맞아요. 교점 찾는 식 만들어서 또 판별식 쓰는 거야. 끝이야. 끝.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풀 수 있죠. 넘겨. 돼? 돼? 나 암산할 거야. 1이지. 그럼 너네 요거 몇이어야 완전 제곱식 되니? 그렇지. 절반의 제곱 기억나세요? 못하시는 분들은 판별식 써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써야 돼.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요게 상수항이 4분의 1이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은 계산이 겁나 간결해진단 말이야. 요 k 4분의 5야. 알겠어요? 그럼 4분의 5보다 살짝 작으면 4점에서 만나는 거지. 자, 답이야.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꼭 집에서 해봐. 꼭. 아, 1이었구나. 이렇게. 뭐야, 답 어디 있어? 요게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마지막 문제로 준비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이상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 프린트 준 거 펴요. 얘는 이제 여러분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3, 4차 방정식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푼 문제들은 복습할 수 있는 거야. 복습하고 숙제도 하시는 거예요. 몇 개 안 풀었는데 지치지. 머리가 아파가 원래 시험 문제 풀다 보면. 한 문제만 풀고 쉽시다. 자, 1번 보시죠. 뭐야? 이게 아닌데? 아, 내가 잘못 폈다. 그래요.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푸시는 건데요. 제가 2번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가볍게 툭. 사실 얘들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걸 풀어보면 이제 얘네들이 쏙 큐트해져. 이게 충격요법이라는 거야. 니네 세게 한 대 맞고 나면 살살 맞아봤자 안 아프거든? 지금 쳐맞았잖아? 여기 안 아파요. 봐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다. 자, 이차 함수 쓱 그려놓고. 아니 뭐 두 점이 있다며. 그럼 여기 알파 베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몇? 5. 맞아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란 얘기네. 근데 베타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아니 여기서 그냥 두 군의 합 구하면 되는 거잖아. 베타 알파는 뭘까? 그냥 여기서 두 군의 곱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문제가 개귀엽죠. 그죠? 차제곱은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몇 개? 4개. 그래서 K제곱 플러스 16이 되는 거야. 풀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K제곱이 9지. 그럼 K는 풀마 3이야. 이렇게 간결하게 푸시는 거예요. 양수 K니까 3. 쉬자. 25분까지 10분만 쉽시다. 지금 뭘 준 거야? 4번에서 fx를 그려놨잖아. 근데 x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5랑 3인 거야.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치?
좀 더 느낌 있게 풀려면 약간 이렇게 근데 애들이 이제 이 x에다 장난질을 쳐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이게 마이너스 5고 이게 3이면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안쪽을 마이너스 5로 만들고 이 안쪽을 3으로 만들면 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물론 그때 x값은 구해야지. 문제가 끝났어요. 요만큼이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만큼이 6이어야 될 테니까 x는 10. 족밥. 자, 5번 숙제고 6번 같이 해봅시다. 6번 같이 해보자. 이거? 아니야. 맞다. 했던 거야. 얘들아, 미안해. 이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네. 41번으로 와요. 41번이 아니다. 현민아, 고맙다. 아이씨. 43번으로 와요. 그래요. 미안해. 43번으로 와요. 참. 자, 디테일하게 푸는 건 요 43번이 마지막이야. 이 뒤쪽으로는 풀이를 다 간결하게 풀 거예요. 자,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 이렇게 제한 변역이 있어요. 구간이 잡혀 있어. 자, 꼭지점을 찾아. 마이너스로 묶어서 상수항 5는 이렇게 꺼내놓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만큼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괄호 안에 두고 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밖으로 꺼냅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하나랑 상수 하나가 만들어져. 꼭지점 읽어볼까? 마이너스 1,6.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죠? 자, 대답해보세요. 한 칸 떨어지면 y값 몇 칸? 한 칸. 두 칸 떨어지면 y값 몇 칸? 네 칸. 배웠죠? 맞아? 자, 함수를 내가 이렇게 도형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되죠? 최고 차이 계수가 1일 때만. 돼요? 근데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어디예요? 여기 6이고 함수는 y가 함수니까 y값을 읽어야 돼. 최소값은 왼쪽 점이야 오른쪽 점이야? 오른쪽 점 2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안 풀 거야. 이렇게 안 풀 거야. 얘들아, 최대 최소값을 읽을 때 오히려 x축은 방해가 돼요. y축이랑. 오케이? 내 말을 믿어. 이거 위로 블록한 거잖아. 그죠? 축. 외웠어? 이제 모르시면 안 되겠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굿. 2a분의 마이너스 b 몇이에요? 1. 내가 문제를 잘못 썼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1. 그치? 쌤, 그럼 y좌표 값은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 근데 이거 6도 아니지. 몇이야? 6. 그래서 얘들아,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런 쓰레기 같은 표현 하시면 안 돼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러면 연습이 안 돼.
x값 이렇게 쓰고 y값 이렇게 써. 각 값들의 방향성을 줘야 돼. 돼요?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부터 몇 가지 줬지? 2까지 줬지? 끝까지 들어봐. 여기가 한 칸이잖아. 여기도 한 칸이니까 5. 여기 몇 칸이야? 3칸. 그럼 여기 몇 칸 떨어져야 돼? 9칸 떨어져서 여기 마이너스 3이야. 저런 계산 안 할 거야. 오케이? 왜냐면 니들이 다 할 줄 아는 애들이니까 안 하는 거야. 저걸 못 하는데 이걸 공부하시면 조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아니고. 44, 45 숙제고. 45번은 제가 범위만 좀 써드릴게요. 45번은 범위만 써드릴게.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 못 푸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이거 범위만 적어드릴게요. 이거 아직 안 배우신 거기도 해서 근데 뭐 사실 상식이지. 네. 얘들아 꼭지점이 항상 최대인 건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6번 봐봐. 내 말 잘 들어야 돼.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세 칸, 9칸 알죠? 근데 지금은 최고 차이 계수가 몇이야? 3이야, 3이야. 자, 봐봐, 이제 봐봐. 오. 요거 이제 아래로 블록한 거잖아. 그죠? 그래요. 자, 축. 마이너스. 굿. 근데 그래프를 몇부터 본다 그랬어? 0부터 A까지. 자, 뭐 0은 여길 거고.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대값이 꽤 큰 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좀 먼가 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꼭지점 좌표값 찾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버릇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지. 그럼 봐봐. 지금 요 y값의 차이가 최대값 71이라 그랬으니까 75죠. 이해되세요? 이해되고 있어요? 최대값 71이고 지금 꼭지점 좌표값 마이너스 4니까 요 차이가 75지. 그럼 x증분 몇일까? 를 느끼는데 이게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3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세 칸, 9칸인데 한 칸, 세 칸, 두 칸, 12칸, 세 칸, 27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y증분이 3배씩 뜨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3으로 나눠버려. 75 3으로 나눠봐. 오, 이거 누구의 제곱이야? 자, 여기 5칸이야. 이거 4야. 돼? 써요. 이거 쓰세요. 47, 48 숙제. 48번 코멘트 하나만 합시다. 48번은 이거 저번 시간에 새로 왔던 친구 누구지? 3월달부터 온다고 했던 건우? 걔가 이런 거 잘 풀던데. 걔 심한 문제 많이 풀어봤나 봐. 이거 여러분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시고 요 식을 이렇게 항등식으로 만드셔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지? 좀 귀찮아도 풀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길다. 요 f2-x니까 여기다 2-x 넣어야 되잖아. 조금 귀찮다. 그래도 해봐야 돼. 이쪽 다 전개해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비교법으로 A, B, C 알아오는 거야. 자, 이제 49번 봅시다. 자, 얘는 좀 하드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제대로 공부해봐야 되는 거는 요 49번하고 110번하고 112번하고 아까 그 전 프린트에 있던
걔네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프린트에 있으니까 이따 내가 체크해 줄게. 그거만 복습해 보면 돼. 자,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 f2는 0. 여기를 지난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함수적으로는 뭔가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4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임의의 x인 지점에서의 함수값들이 4에서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대. 이게 뭘까? 최소값이고 꼭지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위로 블록할 수는 없겠지.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자, 실수 P에 대하여 P 플러스 2에서 fx의 최대값을 GP를 할 때 G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큰일 났다. 자, 일단 할게. 자, 정보 다 찾았으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지금 축이 몇이지, 얘들아? 4였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 힌트가 이렇게 읽혀야 돼요. 화이팅이다. 여기 F4인 거고. 자, 이 문제는 3개의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학교가 한 4, 5개 있다고 치면은 한 2개 학교 정도는, 그러니까 4개 학교 정도는 이 문제가 나오고요. 한두 개 학교 정도는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와요. 알겠죠? 이게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자, PP 플러스 2에서 fx의 최대값에 내가 지금 관심이 있잖아. 맞아요? 자,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 너네 2차 함수의 최대값 조사할 때, 최소 최대값 조사할 때 기억나세요? 내가 꼭지점과 양끝점을 조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케이? 지금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축을 PP 플러스 2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최소값은 여기잖아. 그럼 최대값이 여기야, 여기야? 몰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최대값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최대값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일단 P랑 P 플러스 2가 만약에 같다면 최대값은 얘로 읽어도 되고 얘로 읽어도 되지. 맞지? 근데 P가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면 이때는 최대값이 몇이에요? 어디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맞죠? P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이때는 최대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같을 때 P값은 일단 몇일까? 아니, 얘네 둘이 간격이 몇 차이 나는 거냐? P랑 P 플러스 2랑? 얘들아? 별 질문이 아니야. 별 질문이 아니야. P랑 P 플러스 2랑 몇 차이 나는 거야? 아니야. P랑 P 플러스 2랑 몇 차이 나는 거야? P 플러스 2. 2 차이 나는 거야, 2. 근데 가운데 4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몇이야? 3, 4 온 거잖아. 이거 3이야. 이거 5야. 그래서 이 상황은 P가 3인 상황이야. 침 나와. 알겠어? 그럼 이 상황은 P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갔죠? P가 3보다 작은 상황이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상황은 당연히 P가 3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최대값은 몇이야? 뭐 여기로 읽어도 되고 여기로 읽어도 돼. F3이야. F5라고 해도 되고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여기서는 최대값이 어디야? F? P예요. P는 몇인지 모르고. 여기서는 최대값이 몇이에요? F? P 플러스 2야.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문제가 중간고사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뭐 다 했어 이제. 그래서 최대값을 GP라고 하는데, 자, 이거 M이 아니고 이거 다 GP. 이거 GP. 이렇게. 이 GP. 이 GP. 그럼 GP는 봐봐. P가 3일 때는, 또 P가 3보다 작을 때는, 또 P가 3보다 클 때는 이제 각각 값이 좀 다르죠.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자, F3. 그래가지고 해. 계산을 하면 G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대. 뭐 이렇게 힌트가 없냐? F2는 0이고. 그럼 봐봐, 얘들아. 그냥 끝났다. GP의 최소값이라는 건 최대값의 최소값이라는 얘기지. 그치? 지금 니들이 그림으로 보기에 이 최대값이 커 보여, 이 최대값이 커 보여, 이 최대값이 커 보여.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제일 작은 거.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죠? 끝. 요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알겠어? 다 푼 거야, 다 푼 거야. 자, 봐봐. 내가 요렇게 잡아놨잖아. 그치? 근데 축 나오면 축으로 잡는 게 더 좋긴 하거든? 이거 무시할게. 나 보고 있지? A x-i 제곱 플러스 B. 자, 써봐요. 같이 씁시다. 계산하면서 하자. 얘들아, 얘네들이 뭐 엄청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엔 이렇게 힌트 2개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첫 번째 힌트 써봅시다. 2 넣으면 몇이라고? 0. x에 2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몇 A? 4A 플러스 B. 자,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F3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자, 여기다 3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여기면 마이너스 2분의 3 빼요. 3A는 2분의 3. A 몇? 2분의 1. A가 2분의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문제가 끝났어요. 아우씨. 자, 이렇게 문제가 끝났습니다. 뭐 대단한 문제인 줄 알았죠. 근데 물론 해석은 좀 어렵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F? 4. 자, 여기다 4 넣으면 지워지니까 답 마이너스 2네, 그지? 3번이야. 이런 거 해석도 안 해도 됐네. 물론 어렵지. 집에 다시 풀어보는 거야. 자, 번호 정리 좀 해줄게, 얘들아. 일단 지금 49번 풀었으니까 50번, 51번은 숙제고요. 그러니까 숙제는 51번까지인 거야. 몇 번부터? 43번부터.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되는 번호는 42번. 어디 갔노? 40번. 요거네요. 됐죠? 복습이고 나머지는 숙제고. 그리고 봐봐, 얘들아. 얘들아, 공부하고 있어? 걱정돼 죽겠네, 아주 그냥. 우리가 회차마다 푸는 문제가 많지는 않아. 그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오늘이 새로운 회차라고 생각하고 봐봐. 오늘 숙제가 2회차 숙제인 거야. 그럼 오늘 숙제 하지.
오늘 숙제 끝나면 뭐 해야 돼? 앞에 거 복습해야 돼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3회차 수업을 하고 3회차 숙제가 나가겠지. 그럼 3회차 숙제를 하고 이만큼 복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4회차 수업을 하고 4회차 숙제가 나가겠지. 그럼 4회차 숙제를 하고 앞에를 복습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모자라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앞에가 잘려요. 근데 어차피 1회차는 지금 몇 번 복습했어. 이러면은 한 3번만 복습해도 기억이 한 달을 간다니까. 이게 이제 뇌구조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꼭 좀 써보세요. 꼭 좀. 너네 저기 TV 보면 연두색 옷 입고 연대 간 애가 인터뷰하는 거 있죠. 맞아? 걔가 이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이거 내가 알려준 거야 걔한테. 알겠어? 걔 내신 130점으로 솔토고 간 애야. 1, 2, 3년 내내 전교 1등이었어. 내신 등급 1.07이었어. 이 말도 안 되는 등급이야. 말도 안 되는 등급.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카이스트 다 붙었어. 포공까지. 근데 지금 면접을 떨어져가지고 못 갔는데 이거 해봐. 그래 수고했어요.